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관형사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우리 품사의 9종류, 즉 체언에 해당되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수사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 조사 살펴봤죠. 그리고 용언에 해당되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제 수식어, 즉 주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데 쓰는 관형사와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의 관형사가 아마 영문법, 즉 영어를 여러분들 학습했을 때 헷갈릴 텐데, 이 관형사가요, 영어에서는 관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는 쓸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을 꾸미는 데만 사용하고, 물론 활용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관형사에는 이제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지시관형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상관형사는 주로 성질 상태를 꾸미는데요. 자, 새 집, 헌 옷, 그리고 옛사람, 무사람 할 때 새, 헌, 이를 우리가 관형사라는데, 주의할 건 이거지. 새 옷, 새로운, 예를 들어 일. 자, 그러면 새 일이라고, 새 일. 자, 같은 말을 꾸미는데 이 새는 관형사고, 요 새로운은 형용사가 거기에 관형형음이 니은이 와서, 즉 이를 꾸미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낱말이 동사나 형용사가 잠시 명사를 꾸미게끔 활용된 형태하고, 처음부터 다른 말을 꾸미도록 만들어진 거하고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교재에 들어있는 관형사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는 관형사, 그러나 새로운은 문장 성분은 동일하게 뒤에 말을 꾸미니까 관형어죠. 그러나 문장 성분과 품사는 달라요. 품사는 그 이름을 말하니까 새는 관형사고, 새로운은 품사는 형용사가 되죠. 자, 한자어로 쓰는 순, 우리말 할 때의 수, 또 좋은 숲이다 할 때 호숲이 할 때 호, 그리고 신학년 할 때의 신, 그리고 구 한성고등학교 할 때 구, 또 대사건 할 때 대, 장기간 할 때 장, 고물가 할 때 고, 주원인 할 때 주, 그리고 정교수 할 때 정, 이민족 할 때 이, 이런 것들은 관형사로. 그런데 이제 정교수나 장기간 이런 말들은 아예 그냥 하나의 명사로 지금은 굳어졌고요. 다음 이제 수관형사, 수를 말하는 거죠. 한두, 세, 네, 이런 수관형사. 그래서 뒤에 체언을 꾸미죠. 서말, 너말, 석장, 넉장. 자, 그런데 우리가 표준어 규정에서 서나 너를, 세, 네가 아닌 서나 너를 쓰는 경우는 돈, 말, 발, 푼. 그래서 주로 뒤에 그 단유명사가 돈, 말, 발, 푼이 오면 서나 너를 쓰는 거고요. 양, 돼, 섬, 자, 이런 형태가 올 때는 석과 넉을 또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것이 아닌, 즉 여러 개의 수를 말할 땐 한두, 두세, 서너, 그리고 여러, 모든, 온갖, 갖은, 이런 것들이 즉 수관형사야. 즉 뒤에 명사가 올 때 꾸며주는 관형사고요. 자, 지시관형사로서 이, 그, 저가 있고요. 또 구어체수는 요, 고, 조, 그리고 이런, 그런, 저런, 다른 등의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이나 부정을 말할 때 어느, 무슨, 웬, 어떤 등의 관형사가 있고, 또 귀, 과족 할 때 귀, 본, 연구소 할 때 본, 또 모년, 모월, 모시 할 때 모, 이런 건 관형사죠. 자, 그래서 관형사의 성격을 보면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고 체언만을 꾸미죠. 그리고 고유명사나 수사는 꾸밀 수가 없다. 자, 관형사에서 주의할 것은, 자, 다른과 어떤이라는 말이, 자, 이 다른의 경우 관형사 다른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 다른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페이지 76쪽을 보시면요. 모양이 다른 물건을 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물건 할 때는 이 다른은 다르다라는 말에 활용된 형태니까 품사가 효용사죠. 그러나 다른 물건하고 앞에 이것이 서술성이 없이 그냥 다른 물건을 주세요 하고 다른 하게 되면 이때는 품사가 관형사가 됩니다. 어떤도 마찬가지죠.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니 할 때는 생김새가 어떠하다 효용사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왔니 하고 서술성이 없으면 즉 서술성이 있으면 효용사고 반면에 서술성이 없으면 관형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 이 적이라는 전미사 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그 낱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품사를 정하시면 돼요. 역사적 책임할 때 역사적은 책임을 꾸미니까 관형사지만 역사적인 사명하고 쓰면 이때 역사적이라는 말에 조사이다가 붙었으니까 이럴 때 역사적은 명사가 되고요. 또 비교적 빨리 하면 비교적은 부사가 되는 거죠. 빨리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이라는 전미사는 한자어 뒤에만 붙지 고유어 뒤에는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심적으로 지금 외롭다 하면 심적, 마음심 뒤에 적을 쓸 수 있지만 그는 마음적으로 외롭다, 마음적으로 괴롭다 이런 말은 없죠. 다음 그 아래로 내려와서 관형사를 배열할 때는 지수성의 순서로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의 순서로 쓰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보면은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들. 자, 가진이라는 관형사와 가지다의 활용형인 가진이라는 동사를 구별해야겠다 이거죠. 따라서 가진은 관형사니까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서 가진 고생을 다하다. 이때 가진은 관형사지만 즉 가진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돈을 갖다 하는 말의 형태고 따라서 아래에 가지다는 동사고 위에 가지는 형용사가 되죠. 다음에 몹쓸이라는 말 있지? 이런 몹쓸 사람. 자, 그때 몹쓸은 이게 한 단어로서 즉 관형사야. 그래서 이런 몹쓸 사람이 있나? 몹쓸 관형사고 반면에 윤리적으로 못쓸 그런 말을 하다니 이때 못쓸은 즉 못쓰다, 옳지 않다라는 뜻의 즉 효용사가 관형형으로 쓴 거죠. 또 못과 쓸을 띄어서 아무짝에도 못쓸 물건 이럴 때는 사용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오랜 세월 할 때 오래는 관형사지만 오래 앉아있다 할 때 오래는 부사죠. 그리고 오래되다, 오래간만 줄여서 오랜만, 또 오랫동안 할 때는 시옷을 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어 오르는 관형사지만 사리 분별을 발휘하여 옳은 말을 하라. 옳다는 효용사죠. 바른 쪽으로 가시어 할 때 바른은 관형사지만 즉 어법과 표준 의정에 맞는 바른 문장을 써라 할 때 바른은 효용사죠. 헌 집을 버리고 할 때 헌은 관형사지만 낮에 사람들이 곡괭이로 헌 집에 그래서 곡괭이로 헐다라는 이런 의미라면 이때 헌은 동사 헐다에서 온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부사입니다. 부사. 자,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는데요. 성분부사는 문장의 특정한 성분, 즉 용언이나 또는 다른 부사를 직접 꾸며주는 말을 말하고 반면에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철수가
빨리 달린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때 빨리라는 부사는 달리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성분부사죠. 성분부사. 그러나 즉 예를 들어서 과연 그는 위대한 학자였다. 과연 그는 위대한 학자였다. 과연 그는 위대한 학자였다. 이러면 이때 과연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런 걸 문장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끔은 밑줄 친 부사가 나머지와 다른 거 그러면 이것이 성분부사인지 아니면 문장부사인지 이걸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동사를 주로 꾸미는 거 잘 구른다, 잘 높이 난다 할 때 높이, 빨리 가거라, 빨리, 고루 나누자 할 때 고루, 또 효용사를 많이 꾸미는 거 매우 차다 할 때 매우, 퍽 튼튼하다 할 때 퍽, 그리고 가장 높다 할 때 가장, 또 가끔은 체언을 꾸미는 것도 있죠. 바로 앞, 바로 뒤 할 때 바로는 부사인데도 체언을 수식할 수 있고, 또 겨우 하나 할 때 겨우라는 말, 아주 멋쟁이다 할 때 아주,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는 모두 부사입니다. 즉 땡땡 도란도란 까욱까욱 하는 건 의성어, 의성부사고요. 대굴대굴 사뿐사뿐 깡충깡충 이런 건 의태어, 의태부사입니다. 다음 지시어, 지시부사로서 이리 그리 저리 여기저기 거기 또 오늘 어제 그제 등의 부사가 있죠. 이리 와서 그리 말고 누가 이리 떠드느냐 이런 말들은 부사죠. 또 아무리 둘러보아도 할 때 아무리는 지시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부사고요. 그가 언제 귀국할지 물어보아라 언제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부사가 있죠. 자, 이 부정부사 별표시 얘는 띄어쓰기와 관계해서 기억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철수는 학교에 안 갔다. 그러면 철수가 학교에 갔다라는 말의 부정문이죠. 그럴 때 이 안을 써서 의지를, 철수가 일부러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걸 우리가 부정부사라고 해요. 그리고 부정부사와 뒤에 오는 서술어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또 철수가 학교에 못 갔다. 이때는 조금 전에 안 갔다가 철수의 의지로 안 간 거라면 이 자리에 못하는 부사를 쓰면 이건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즉 배가 아파서 못 갔든지 혹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든지 이렇게 못 갔다 하고 못을 쓰면 이때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부정부사고요. 이럴 때 반드시 뒤에 말과 띄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과 못은요, 이렇게 부정부사 안, 못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즉 얼굴이 안 됐다. 요즘 영희 얼굴이 안 됐다. 이럴 때 안 되다는 부정문이 아니니까, 즉 부정문이 아니니까 얼굴이 상했다 이런 의미니까 안과 되다를 붙여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부정문일 때는 안을 뒤에 오는 서술어와 띄어야 되지만 이게 부정문이 아니라면 안을 띄어서는 안 되겠죠. 못도 마찬가지야. 즉 영희는 수학 실력이 철수보다 못하다. 영희는 수학 실력이 철수보다 못하다. 자, 이러면 이때 이 보다는 즉 비교문을 나타내는 거지. 따라서 이때 못하다라는 말, 뭐뭐보다 못하다라는 건 비교문이지 부정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문이지 부정문이 아니니까
이럴 때 못하다는 즉 띄어써서는 안 되겠다. 못하다 하고 붙였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문장 부사로서 즉 과연, 실로, 모름지기, 물론, 정말 이런 말들은 확신, 단정 등을 드러내고 설마, 아마, 만일, 설령, 비록 이런 말들은 의심 등을 그럴 때는 이제 호응하는 처수로 주의하지 설마 뭐뭐 하겠느냐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또 제발 아무쪼록 부디 이런 부사어들은 희망사항을 자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게 영문법에서는 접속사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문장 부사로서 접속 부사고요. 하나 주의할 건 우리는 사랑하였다 그러나 헤어졌다 했을 때 이런 접속 부사 뒤에는 즉 쉼표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단어와 단어를 접속하는 또는 내지 및 등의 말들은 앞뒤의 말들을 접속하는 부사로서 반드시 앞뒤를 띄었어야겠습니다. 자, 부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 모두, 서로, 스스로라는 말이 뒤에 서술어를 꾸미면 이는 부사지만 모두, 서로, 스스로 뒤에 격조사가 와서 서로가 사랑한다, 스스로가 한다 이럴 때는 명사죠. 또 여기, 저기, 거기가 바로 뒤에 용언이 와서 서술어가 와서 꾸미면 부사지만 여기, 저기, 거기 뒤에 격조사가 오면 즉 여기가 그날의 격전지다 하고 여기가 하고 격조사가 오면 이때 여기는 즉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 내일 등의 말이 뒤에 용언이 와서 내일 만납시다 하면은 부사지만 오늘, 내일 뒤에 조사가 와서 내일은 아버님의 생신이다. 이때는 명사가 되는 거죠. 또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 하고 어디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지만 어디가 정상인지 알 수 없다 하고 조사가 오면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맨 마지막 그 박스에 보면 복수점이사 들은 셀 수 있는 것들 뒤에 오게 되고 그리고 앞에 하나가 오면 전미사라 붙이지만 둘, 셋이 오면 띄어쓴다 하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79쪽에 보면 이제 구별해서 써야 될 즉 부사어들이 있습니다. 간간이는 즉 가끔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간간히 들려오는 기적소리. 반면에 간간히는 맛이 약간 짠 걸 말해요. 그래서 나물을 좀 간간히 무쳐라 하면은 약간 짜게 이런 의미죠. 그리고 갈갈이 하면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거지 바람에 갈갈이 찢어진 우상. 반면에 리을 받침을 써서 갈갈이 하면 이는 가을가리의 준말로서 올해의 갈가리를 잘해두어야 이때는 리을 받침을 써야 합니다. 자, 갈기 하면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거지만 발기 하면 속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편지를 발기 찢어버렸다 하면은 즉 속이 드러나도록 여러 가닥으로 여러 조각으로 찢었다라는 뜻이죠. 자, 거저와 그저가 또 시험에 잘 나오지. 거저는 공짜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잔치집에 거저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저는 공짜로라는 뜻이고 반면에 그저는 아직 그대로 제발 이런 뜻의 부사로서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웃고만 있다 하면은 그대로 웃고만 있다 또는 이유 없이 웃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라는 부사하고 그러고라는 말을 구별해야죠. 그리고라는 말은 부사로서 즉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쓰면 되지만 그러고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라는 말이 준말이야. 그러고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에 어떤 동작이 나왔을 때 그걸 가리켜서
그러고 보니, 그러고 나니, 그러고 보니, 그러고 나니 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소설 같은 데서요, 가끔 그리고 나서 라고 쓴 걸 보게 되는데, 이런 말은 없지요. 이런 말은 그리고 라는 말 뒤에는 문장이 와야지 이렇게 나서 등이 올 수 없다면, 그러고 나서 라는 말은 이건 가능하죠. 그죠? 또 그리고 보니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러고 보니 이런 말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그러므로와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거 다 이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와 그러므로는 원인을 말하는 거야. 원인, 이유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고, 반면에 그럼이라는 명사형에 의로가 와서 그러므로 하면 이건 수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를 쓸 건가, 그러므로를 쓸 건가. 얘가 헷갈리는 것은 둘이 어때? 발음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죠? 발음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써야 할지, 그러므로라고 써야 할지 이걸 묻는 거고요. 문장의 앞뒤를 봐야죠. 그는 매일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쓰게 되었다. 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읽고 쓰게 됐다라는 거죠. 다음 깎듯이 할 때 받침 기억이 들어가고, 깎듯이 그러면 이는 예의 바르게 이런 얘기고, 반면에 쌍기역을 써서 깎듯이 하면은 무엇을 깎듯 하고 쓴 거죠. 깎듯이 존댓말을 썼다 할 때는 기역받침, 그러나 무 깎듯이 나무를 깎았다 할 때는 쌍기역을. 자, 두드루기 하면 수북하게 이런 얘기죠. 가운데가 이렇게 즉 블록하게 올라오도록 수북이. 반면에 두둑이 하면 넉넉하게, 두껍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 옷을 두둑이 입어라, 또는 월급까지 두둑이 받았다. 그 다음 또는 이라는 말은 즉 혹은 이런 의미고, 또한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죠. 반드시와 반드이. 자, 우리 한글 맞춤법의 중요한 룰이 뭐냐면, 본래의 반듯이라는 뜻과 관계가 된다면 이 밝혀졌고, 반면에 반듯하다고 관계없는 뜻이라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위에 반듯이는 반듯하다 관계 깊게 예의 바르게 이런 뜻이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반드시는 꼭 절대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철수는 방 한가운데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러면은 반듯하게 따라서 시옷을 쓴다면, 반면에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럴 때는 꼭 틀림없이 이런 뜻이니까 소리나는 대로 써야죠. 살며시와 살포시는, 살며시 하면 가볍게, 반면에 살포시는 좀 더 부드럽고 가볍게라는 뜻.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온 거고, 나비가 살포시 앉다, 살포시 날개를 접었다. 아무튼, 자, 우리 아무튼이라는 말은 소리나는 대로 아뭇하고 든이 와서 이루어진 말이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아무튼. 같은 말로 5개 있어요. 뭐죠? 하여튼, 또 여하튼, 또 어쨌든, 또 어떻든. 이렇게 5개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함께 쓸 수 있는 복수 표준어. 다음 오죽하면은 여간 이런 의미라면 오직하면은 다만.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오죽 좋겠니? 오죽을. 그러지만 혈육이라고는 오직 그 아이뿐이다 할 때는 오직을. 자, 옹기 하면 작은 물건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고, 옹기종기 하면 고르지 않게 여럿 모여 있는 것. 있다가 하면 조금 뒤에라는 뜻이고, 반면에 잠깐 있다가 할 때는 형용사로서, 없다, 있다 형용사로서 사용된 거고요. 이제라는 말은 바로 이제, 지금 이런 의미고, 인제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니까 바로 요 시점, 이걸 말할 때는 이제고요. 반면에 어떤 시점에서 이제 시작하면 인제, 그죠? 인제. 그 다음 진드기, 즉 잔드기 하면 즉 무게 있게 이런 뜻이라면, 잔뜩 그러면 꽉 차도록 이런 얘기고, 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 하면 가볍게, 은근히 이런 뜻이라면,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지그시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친친이라는 말은 있지만 친친은 사투리죠. 그래서 끈으로 친친 동요했다 니은 받침을 써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사들을 주의할 걸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사론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론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품사, 우리말의 품사는 즉 기능에 따라 체언, 그리고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이 있고, 의미에 따라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그리고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고, 수식언에 즉 관형사와 부사가, 그리고 독립언에는 즉 독립어가, 즉 감탄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의 품사는 9개로 분류를 하고, 어떤 낱말이든 이 9개 중에 하나로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품사론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9개의 품사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것은 문장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또 우리말에서 문장은 서술어 중심으로 쓰게 되는데, 서술어가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술어의 자릿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하시고요. 낱말의 품사, 적어도 교재에 있는 것들만큼은 정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